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닛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수 하락 대비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주가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1차 발행가가 절대 예정 발행가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예정 발행가 얼마였죠? 최초 공시했을 때 31,650원이었고요. 제가 오늘까지 가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4,950원 나옵니다. 24,950원에다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를 곱하게 되면 조달하는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1970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최초 2,500억 원 규모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루닛이 자금을 조달했을 때 사용 목적, 첫 번째가 채무 상환이었죠. 채무 상환으로 풋옵션 리스크를 해소할 거다. 그래서 전환사채로 투자받았던 투자자들이 나 만기 이전에 원금하고 이자 돌려줘. 그리고 만기 이자는 8%야. 이거 얹어서 돌려줘야 돼. 라고 요구하면은 이거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돌려줄 만큼의 현금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합쳐놓은 유무상증자를 하게 된 배경이었죠. 그리고 운영자금은 계속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연구개발해야 되고 영업활동도 해야 되고 광고 선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유무상증자 공시하기 이전에 대표 주관사로부터 자금을 또 300억 원 단기 차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시간을 벌려고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1차 발행가가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1차 발행가하고 2차 발행가하고 종합을 합니다. 이 종합을 하는 계산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1차 발행가가 만약에 1만 원이 나오고 2차 발행가가 예를 들어서 8천 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종합한다라는 것은 1만 원과 8천 원 중에 낮은 것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돼 가지고 확정 발행가액이 공시가 되고 산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정 발행가는 실질적으로 확정 발행가를 산출하는데 계산에 포함이 안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와 2차 발행가를 종합을 하는데 1차 발행가가 예를 들어서 1만 원 나왔는데 2차 발행가가 예를 들어서 1만 2천 원이 나와요. 그러면 1차 발행가로 선택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1차 발행가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야 2차 발행가가 또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올라가더라도 먼저 올려놓은 이 가격으로 선택이 될 거 아니겠어요? 1차 발행가가 예를 들어서 8천 원으로 이 산출이 되었는데 2차 발행가가 1만 2천 원 나왔어요. 2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 8,000원으로 골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공시에 나와 있는 계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쟁이라는 변수가 터졌죠. 그래서 증시 자체에서 자금이 이탈합니다. 증시 자금에서 전체 지수를 통으로 팔아버리면은요, 이건 프로그램 매도로 모든 주식을 다 통으로 팔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별 기업의 호재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증시 자금 이탈로 다 묻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루닛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 있다. 그리고 오늘 35,450원으로 정규장에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35,450원을 어디에 기입해 놨나요? 3월 16일 날짜에 기입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는 3월 9일 데이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앞으로 3월 10일부터 해가지고 3월 16일까지 5영업일이 남았지만은 이 5영업일 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1차 발행가액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5영업일치가 쌓이면서 없어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43,300원부터 해가지고요 41,000원까지. 그래서 이 밑에 5영업일치가 사라지고 이 위에 있는 게 내려오고 앞으로 5영업일치가 더 쌓인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행가를 계산할 때 제가 평균을 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가가 좀 높았을 때 이 가격과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사라지게 되면은 1차 발행가는 더 낮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최소 4만 원 위로 좀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대외 변수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가가 이 4만 원 초반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조달한 자금으로 풋옵션 리스크, 다시 말해서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나 원금하고 이자 안 돌려줘도 돼, 너네들 주식으로 전환할게, 이렇게 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주가 레벨이 결정해 주는 거고, 이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 개인 돈들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그들은 전환 청구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주식을 매도하고 나간다. 그때는 뭐 오버행 이슈가 생기겠지만, 그런데 좀 답답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루닛이 이 흑자 전환하는 시기에 대해서 너무나 좀 긍정론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 이전부터. 그리고 제일 이 주주들에게 좀 실망감을 안겨줬던 어떤 계기가 뭐였었냐면은, 실질적으로 재무구조상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은 맞았지만은 제가 3자 배정으로 어떤 자금의 조달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유상증자를 이제 발표할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정기주총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은 거잖아요. 이건 주주들에게 좀 신뢰를 굉장히 깎아먹는 이런 계기가 됐었던 거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지만, 그리고 주가가 그 이전 수준 대비해서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지만, 루닛이 과연 그러면 지금 망하는 구도로 가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뇌피셜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 루닛 같은 경우도 이 경영에 대한 부분 있죠. 그리고 또 주주총회 했을 때 이 컨설팅을 받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이렇게 받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의결권을 대행하는 이러한 컨설팅 업체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가지고 반대표를 던지고 경영권에 대한 분쟁, 이런 부분들이 그런 계기를 만든 회사가 엘리엇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 엘리엇이라는 곳이 또 한국에 의결권 대리를 해주는 그런 한국의 업체들을 또 활용을 했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 최대 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투자자들,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선수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오래 해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구도를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닛에 조언도 하게 돼요. 조언도 하게 되고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루닛이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라고 했다가 지금 하게 된 계기는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어떤 약간의 압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언이라고는 하지만은, 의견이라고는 했지만은 어느 정도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너네들 유상증자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이거 쉽지가 않아. 그리고 만약에 너네들 3자 배정으로 해서 외부 자금 끌어오게 되면은 너네 최대 주주 이 지분율 어떻게 할 거야? 더 낮아지는데. 일반적인 주주 배정 유상증자보다 3자 배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최대 주주 지분율 더 줄어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닛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이전에 해왔던 일 중에 경험했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루닛을 바라볼 때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좀 자꾸 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의료 AI 관련 부분에서 의료 이 공통 분모가 있긴 있어요. 근데 하는 분야가 완전히 달라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적자에서, 상장 이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로 돌아섰는데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비싸요. 다시 말하면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것만으로도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저는 루닛에서도 이 부분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루닛보다 이 시장 특성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환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 환자의 이 입원 환자들 있죠. 입원 환자들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암을 조기 진단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빅파마하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동반 진단에 여기에 루닛 스코프를 활용하잖아요. 이거 시장 파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루닛 쪽이 훨씬 큽니다. 정말로 커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 AI의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특징은 좀 다르다. 그런데 이 기업이 어떻게 주가가 좀 변화해 왔나,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 언제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나, 단편적으로 24년도 4분기 이때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25년도 2분기부터 해가지고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26년도 1분기까지 추정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영업이 거의 뭐 분기별로 해가지고 9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대 수치로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적자 기업이었다가 흑자 기업으로 턴어라운드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은요, 일회성 비용 차감하는 거나 이런 것들 큰 이벤트가 있지는 않는 이상은 이익이 꾸준하게 연결된다라는 거, 이건 루닛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이 제조업이 아니라서요, 이 OP 마진,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률이 어느 레벨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를 타는 업종인가요? 아프다고 약 안 먹을 수 없고 아프다고 치료 안 받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위기 상황에서 이 불평불만하는 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이 루닛에 투자하면서 물려 있는데 투자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정말 이 루닛에서 손실을 감안하고 내가 빼야 될 때는 언제인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 매출이 줄어든다,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영업 현금 흐름에서 이 3분기 26년도 3분기부터 해 가지고 루닛 스코프, 이 스코프의 매출이 굉장히 좀 급등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루닛이 좀 언급을 했잖아요. 이것까지도 어그러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돌아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상황 아니고 지금 루닛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매출 규모 같은 경우도 시어스 테크놀로지 대비해가지고 루닛이 한 2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해외 진출이 거의 뭐 전무한 상황인데 루닛은 글로벌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주가가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해 왔나 보잖아요. 그러면은 25년도 2분기부터 해가지고 흑자 전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하는 거 보세요. 주가 상승하는 게 뭐 한 3만 원이었던 주가가요, 17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가가 주당 순이익 대비해 가지고는요 엄청 고평가되는 레벨까지 이 기대감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적자 안 나겠구나, 그리고 계속 늘어날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이렇게 반영해 버리는, 루닛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 없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로벌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루닛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이랑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시장 파이가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루닛을 볼 때 지금의 상황을 보고 투자를 저희가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루닛이 어떻게 변화해 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문제, 제가 투자를 해보다 보면은요, 이 오너 리스크라는 얘기를 종종 듣죠. 그런데 기업이 돈 잘 벌잖아요. 이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가 가버립니다. 사실 뭐 저희가 사람 보고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 경영자가 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투자하기가 좀 껄끄러워질 만한 어떤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러한 이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가 있음에도 주가는 잘 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는 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너 리스크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경영이 좀 미숙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루닛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부분이 만약에 어떤 시그널로 저한테 어떤 커다란 신호로 잡힌다라고 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이 기업하고는 이별을 할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혼자 투자하기 쉽지가 않다, 나는 정보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바쁘고, 누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알려주면서 내가 투자해서 매수와 매도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함께 투자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해드리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벤자민의 공식 포차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사칭 채널 없어요. 사칭 채널 절대 못 만들게 네이버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저는 네이버가 만들어준 플랫폼,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가 글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해서 보이시죠? 이게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하는 소통 창구입니다.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또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투자 종목 모니터링, 여기에서 루닛의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투자 의견 드린 종목들 지금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리고 신규로 매수 의견 드리는 종목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지사항, 채널 운영 방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안 하시더라도 확인은 하실 수가 있어요.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독만 하시면 컨텐츠 내용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